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별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나 엄청난 공부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사고 나서 얼마나 내렸는지 또는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과 기술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자산을 매입하고 그 자산에서 매년 1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 수익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자산을 쉽게 팔고 사고 하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식으로 가지고 와서 만약 배당만으로 매년 10%가 넘는 수익이 나는 주식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내린다고 한다면 그 주식을 파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상을 쭉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제가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 내역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기준일과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간단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지급일은 그 기준일을 충족한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주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6년까지는 1년에 2번 배당을 지급하는 반기 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주는 배당을 결산 배당이라고 부르고 연중에 지급하는 배당은 중간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연말 배당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4월에 지급하고 중간 배당은 기준일 2달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1년에 4회 배당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기준일은 12월, 3월, 6월, 9월을 기준일로 매년 4월, 5월, 8월, 11월 20일 전후로 배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PS는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으로 각 분기 배당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정리해 두었고 우리나라는 주식 한 주에 대한 배당을 받을 때마다 배당 소득세로 15.4%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세후 배당금 금액은 가장 오른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8년도를 보시면 3월을 마지막으로 배당금이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실시했던 액면 분할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한 주를 50주로 나누는 액면 분할을 실시했기 때문인데 2018년 3월 기준일 배당금 17,700원을 50으로 나누어 보시면 정확히 354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배당금을 적절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주당 배당금을 액면 분할을 반영해서 수정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8년도를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표와는 다르게 1분기에 배당금이 354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 배당을 받을 당시의 주가와 그 해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비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행 금리와 비교해서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고배당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매년 그 해에 받을 배당과 그 당시의 주가만 놓고 생각하게 되면 배당의 진정한 위력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확장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는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과는 다르게 본인이 매도하지만 않는다면, 기업이 파산하거나 배당 실시를 중단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샀을 당시의 주가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업의 실적과 주가를 베이스로 주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끊임없이 증가하는 배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배당률을 그 해의 배당과 주가가 아니라 내가 처음 매수할 그 당시의 주가와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이라고 생각해 보면 진정한 배당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표의 첫 번째 칸은 2010년 1월 새해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고 그 해에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배당 수익을 나타내는 칸입니다. 2010년 1월 4일의 주가가 1,440원이었고 2010년도 한 주당 배당금은 보시다시피 201원이었기 때문에 1,440원을 201원으로 나누어 보면 한 주당 배당 수익률은 1.93%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도 방금 전과 같이 2010년 첫 거래일에 매수한 삼성전자 우선주를 도중에 팔지 않고 2011년에 계속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칸입니다. 2010년 1월 4일의 주가가 1,440원이고 2011년도 배당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111원이기 때문에 최초에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배당률이 1.0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 주식을 매수하고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다음 해에 오히려 배당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만약 주식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지금까지의 매년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에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었더라도 1.93%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9년이 지났을 무렵 13%가 넘는 배당 수익률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 한번 후퇴하기는 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실제 배당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가는 2010년 첫 거래일 이후 상승과 하락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올해 최고가 기준으로는 5배가 상승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하락한 이후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는 4배가량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은, 과연 지난 10년간 4배가 넘게 상승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의 주가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수익을 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들이 모인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주가에 집중하게 되면 크게 오르더라도 또는 크게 떨어지더라도 항상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10년간 4~5배가 넘는 상승은 오히려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가와 수익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수익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매년 초 첫 거래일에 주식을 매수한 뒤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을 모두 채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엔 배당 수익률이 작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초에 매수한 주식은 불과 7년 만에 배당만으로 1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에 기록된 수익률들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수익률입니다. 만약 배당 소득세에 해당하는
15.4%를 제외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배당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2010년에 매수한 주식은 2018년 이후 11%가 넘는 실제 배당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10년간의 배당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살펴본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배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배당금과 매년 배당 성장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앞으로의 배당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의 전망이나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기업의 배당 정책 등 수없이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단순하게 기업이 지난 시간 동안 배당이 성장했던 모습, 특히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지난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배당 성장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배당의 성장률은 단순 평균으로 31.4%로 계산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고성장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이 추세로 계속 배당이 성장하게 된다면 2010년도 초에 주식을 매수하고 2030년까지 총 20년간 주식을 팔지 않은 사람은 2030년이 됐을 때 배당만으로 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배당 성장을 낙관적으로 예측해 본 결과이므로 만약 배당 성장을 지난 5년 평균의 절반 이하인 15%로 가정했다면 2030년까지 한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로 추정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는 배당만으로 매년 60%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배당 성장률을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0년 뒤에는 배당만으로 30%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와 수익, 그리고 차트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상승을 하더라도 또는 하락을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주가 하락은 손절의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수량 확보의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과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매매가 아니라 우량한 기업의 미래 배당금을 확보하는 관점으로 투자를 전환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오르고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게 만드는 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실적과 증가하는 배당을 같이 누리다 보면 주가 차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을 매수한 이후 무조건 장기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가 그 자체가 아닌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 그 자체는 어쩌면 이미 너무나 흔하고 쉬운 방법으로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부를 쌓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뉴스와 주가에 흔들리는 자신, 그리고 손실을 확정짓고 편안해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초반에 했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만으로 매년 10%의 수익이 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